문제는 최근에 이 남자 동료가 그 사피의 여친이랑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나한테 전화해서 꼬리치지 마라. 여지주. 내 남친이 너무 착해서 널 거절 못하니까 홀리지 마라. 남자 동료의 여자친구가 일단 성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했을 때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사건과 상간 사건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게 불륜이 되는지 이게 불륜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이거를 불륜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가장 핫한 직장인들의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실제 불륜과 관련된 사례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케이스가 상간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직장 동료들 간의 정서적 바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서적 바람은 바람이 아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린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과연 정서적 바람은 바람이 아닌지 오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글을 작성하신 분은 미혼이고 상대방은 유부남 상사고 육체적인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회사 생활이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그런지 서로 엄청 의지하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 하지만 우리는 선을 넘지 말고 이대로 잘 지내자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됐고 이런 사이라고 하네요. 이런 케이스에서 다들 열심히 주장하는 부분이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 이거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건데 서로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으면은 이건 바람이죠. 정서적 바람에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육체적 관계에 간 것보다는 위자료가 좀 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바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정서적 바람의 이 관계 언제까지 갈까요? 곧 선을 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관계들이 보이는 특징을 배우자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아내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료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면서 이상하다고 욕하는 경우도 있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상간남, 상간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욕하는 거는 사람들이 의심을 좀 잘 안 하는데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신경이 쓰인다는 거거든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간소송할 때 우리 의뢰인이 진짜 너무 눈치를 못 챘었던 게 남편이 맨날 그 사람 이상하다고 일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욕을 하던 사람이라서 의심을 아예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들도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상간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크게 충격을 받고 처음에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못 믿어가지고 몇 번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랬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술집 여자랑 잔 건 바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유흥주점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단순히 스킨십을 한 것 이것은 과연 바람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에서 일하는 애딸린 이혼녀랑 바람을 피고 결국은 합의 이혼까지를 한 그런 케이스네요. 시어머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남편이 뭔가 학벌이 좋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작성자인 며느리 한스러움이 느껴지네요. 시집살이를 보고 때문에 얼마나 후대게 하고 아들 부심 가득 가진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지 좀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후련하시겠네. 남자들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업직에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접대를 많이 가고 막 그렇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을 보면 안 가고 싶다고 아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거기 가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안 가고 싶은데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사실 다수는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자신의 이제 영업 방식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는 자기가 견딜만 하고 그 상황이 괜찮고 그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자기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걸 비교 형량해 봤을 때 이게 더 낫고 할만하다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입속에 혀처럼 부는 여자들이 우르르 있어요. 그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업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업무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업주부다. 그러면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이런 거 아마 잘하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직장 생활에서 나의 포지션에 맞게 일을 잘하겠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포지션에 맞게 일을 잘합니다.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의 니즈를 맞춰주고 상대가 원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고 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확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흥주점에 있는 여성들과 불륜관계까지 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 관계가 심각해져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보통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차라리 어디 가서 상간녀 만나는 것보다 그냥 술집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한테 그런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가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일, 회식 일, 접대, 사업상 비즈니스 차원에서 갔던 유흥주점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과 바람피는 경우 아주 많다는 점. 그래서 상간소송할 때 피고들이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남자들이 뭔가 연락을 좀 자주 하고 하면은 이 관계를 끊으면은 고객을 하나 잃는 거고 이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술집 와가지고 돈을 써주는 거 이게 자신의 매출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고 입장에서 이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부부 공동생활로 쌓아온 이 돈마저도 그 여자한테 가는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과도하게 친밀한 여사친, 남사친 관계입니다. 과도하게 친하고 둘이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불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친구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남자 동료의 여자친구가 내 기준 성격이 정말 사이코패스 같이 이상해서 사귀는 동안 생겨난 썰을 공유하기 위해 처음 연락이 시작하게 됐어요. 문제는 최근에 이 남자 동료가 그 사피의 여친이랑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길래 상견례 썰, 가정사 썰, 인사드리러 간 썰 등등을 또 들었지. 예비 신부가 나랑 남자 동료가 연락했던 통화 기록과 카톡을 보게 됐고 우리가 꽤 오랫동안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알게 돼서 빡쳐서 나한테 전화해서 꼬리치지 마라. 여지주 내 남친이 너무 착해서 널 거절 못하니까 홀리지 마라. 남자 동료의 여자친구가 일단 성격이 장난이 아니네요. 왜냐면은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그 상대방한테까지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은 없으니까요. 왜냐면은 이 둘 사이가 진짜 불륜이라서 그런 것까지 뭐 다 봤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아니고 친한데 너 내 남친한테 꼬리치고 있지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이 여친이 내 SNS 계정을 찾더니 내 남편에게 팔로우를 걸고 우리 결혼 사진에 조회를 눌렀더라고. 그 여친은 나랑 남자 동료가 불륜 상간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한테 까발릴 생각으로 한 행동 같은데 남편 입장에서 되게 이게 꿀잼이겠네요. 내가 여친한테 전화 온 것도 이미 다 공유해서 억울하다고 난리쳤음. 미친년이고 저런 애랑 결혼하는 네 남자 동료가 불쌍하다고 차단하더라고.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내가 남자 동료에게 들은 그 여자의 사페 성격 내 남편한테 팔로우하고 결혼 사진에 좋아요 누른 거 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나를 상대로 상간소송이 가능한 거야? 상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사친 때문에 둘이 파혼을 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궁금해. 결혼식장 잡았고 상견례도 마쳤고 남편이 계속 가정 문제, 일, 스트레스 등을 공유하는 여사친을 두고 있는데 이 남자는 본인 여자친구와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여사친과 공유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유의 관계고 결혼 전부터 있던 관계와 결혼 후에도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선을 넘는 행동이나 연락 내용은 없다고 하지만 배우자 입장에서 매우 신경 쓰이는 존재다. 이런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했을 때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 바이 재판부인데 여기서 엄격한 재판부를 만나면 아주 미약하게 위자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성관계에 이르는 등 가늠한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연락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어떤 판사님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불륜 관계는 전혀 아니고 찐친인데 다만 성별이 다른 뭐 이런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을 했다가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죠. 부정행위까지로 판단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거는 재판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고 위자료를 판단을 해주는 판사님도 있고 이건 전부 기각이다라고 하는 판사님도 있고 그럴 만한 사안이에요. 어떤 정도까지가 불륜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면 동성 친구끼리 했을 때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불륜이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남편 욕 아내 욕 많이 하잖아요. 동성 친구들끼리 그 정도의 선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건 불륜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보수적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예민한 스타일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상간소송에 있다가는 패소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상간남, 상간녀들에게 보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범한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증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배우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특정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방식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알게 됐고 불륜 관계를 증명할 증거까지를 다 모으셨다. 이런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혼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건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현재 상황,
그리고 자녀들의 현재 상황, 내 마음의 상황, 남편과 이 아내와 계속해서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상간소송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이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의 편을 들더라. 그러면은 혼인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상간소송을 제기했더니 배우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더라.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더라. 그리고 상간자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더라 라고 하면은 이 이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을 오랫동안 묵혀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고통은 짧게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그 소송할 때 또 고통도 또 추가로 생기고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 뒤로 미루는 결과 내가 고통받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